여러분,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일 간에 수출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월에 일본의 수출이 50억, 이게 계산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10억 달러라고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말입니다. 1월에 일본은 501억 달러에 501억 달러. 501억 달러의 수출을 했는데 한국은 547억 달러의 수출을 했다. 더 많죠. 진짜 더 많죠. 장난 아닙니다. 이게 더 많습니다. 2월에는요. 일본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551억 달러. 지금 우리가 523억 달러예요. 그리고 3월 달에도 일본이 632억 달러. 3월 달에 우리는 565억 달러예요. 게다가 4월 달에는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일본이 592억 달러. 우리가 562억 달러. 거의 비슷하게 왔죠. 그리고 5월 달에는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532억 달러의 수출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580억 달러의 수출을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엄청나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마 대한민국이 일본의 수출을 이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수출을 이겨버렸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터진다는 자체가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라고. 이게 여러분 감이라는 단어까지 우리가 썼었거든요. 일본은 그만큼 수출해서 우리보다가 엄청나게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세상에 못할 일 없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아니 충분히 그렇게 들 것 같아요. 세상에 못할 일 없다. 세상에 못할 일 없는 거죠. 일본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을 따라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일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1인당 국민소득도 작년에 일본을 우리가 앞섰잖아요. 작년에 보면 36,194달러예요. 36,194달러. 일본은 35,793달러고요. 진짜 장난 아니죠. 제가 봐서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느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안 될 일 없다. 한때는 일본의 국민소득이 1995년만 하더라도 우리는 12,435달러인데 일본은 44,586달러. 3배. 3배가 지금 우리가 앞서버렸어요. 대단하죠. 이 정도로 말입니다.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죠. 왜 열악하느냐. 이게 엔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엔화의 가치가 지금 그야말로 30% 이상 완전히 주저앉았잖아요. 1990년 이후에 최저치잖아요. 일본은 수출도요. 엔화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달러 베이스로 수출을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엔화 베이스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베이스로 계산한 것을 달러 베이스로 고치니까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엔화의 가치 슈퍼 엔저가 되면서 시장에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일본을 따라 넘길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예, 진짜로 일본을 따라 넘길 수 있을까? 한번 누적을 볼게요. 누적을 보면 따라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2019년만 하더라도 일본은 연간 수출액이 보시는 것처럼 7,055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5,422억 달러고요. 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죠?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20년에도 뭐 차이는 여전하고요. 2023년 작년 7,173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6,522억 달러예요. 따라붙었어요. 굉장히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야, 이대로 가면 일본을 따라 넘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2024년 1월에서 5월까지 보면 대한민국은 2,729억 달러거든요. 일본은요 2,854억 달러입니다. 한일 격차가 12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한일 격차가. 참 이것을 보니까 격세지감, 상전벽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문제는 사실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가 일본을 충분히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발호가 문제죠. 중국이 난리잖아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밀어내기 수출을 엄청나게 하니까 일본도 줄고 대한민국도 줄어서 자칫 잘못하면 더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2022년 대한민국은 6,835억 달러의 수출을 했습니다. 일본은 7,468억 달러의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에 동시에 줄어들죠. 대한민국도 6,522억 달러로 줄어들고요. 일본도 7,173억 달러 줄어들고요. 이게 중국이 얼마나 지금 수출을 밀어내기를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본을 넘어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국에게 밟힐까 봐 문제죠. 그게 중국이 수출에다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은요 대한민국을 밟고 지나갈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본을 이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 같아서 진짜 충격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한일 수출 대역전은 우리에게 고무적인 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수출을 싹쓸이할까 두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는 늘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죠.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사회적 혼란이나 또 국가적 혼란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그 충격은요 저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한번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